활발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내 기업에 맞는 자금은 꼭 하나쯤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좀 있나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사실 소상공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권 팀장님 모시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굉장히 요즘에 핫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어떤 자금이 있고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실 풀네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고요. 일명 소진공이라고도 많이 불리긴 합니다. 이름처럼 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정책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이트가 총 4가지나 있거든요. 소상공인 마당, 소상공인 24,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가 4가지나 있어요. 네네. 이 4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게요. 각각 다 다른 것 같은데 좀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다 다른 건가요?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진짜 자영업자를 위해서 폐업하신 분들 폐업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또 폐업하신 분들 다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또 사이트도 존재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또 사이트예요. 네네네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네이버 또는 그리고 구글에다가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정책자금과 관련된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공고 확인, 그리고 내 대출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얼마나 갚았는지 그것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부 사이트들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나요? 우선은 제일 먼저 보시면 좋을 것은 그 상단에 정책자금 안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준 정책자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공인 특화자금, 또 저신용들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그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 등 여러 유형의 자금들이 간략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청 안내 자료가 PDF로 있습니다. 네. 요거를 komkom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자금이거든요. 네. 신용 점수가 나이스 기준으로 744점이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런 상세 요강들을 확인 안 해보고 신청했는데 부결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꼭 상세 요강은 진짜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 어떤 은행처럼 그냥 가서 대출을 딱 받는 게 아니고 내 기업에 맞는 컨디션들을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업에 맞는 자금은 꼭 하나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시간이 들겠지만, 물론 좀 어렵겠지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사이트부터 어떻게 좀 보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금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나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좀 있나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사실 소상공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소상공인이 아니면 당연히 소진공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죠. 소상공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매출과 그리고 근로자 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좀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기준이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120억 정도. 정확하네요. 네. 음식점은 얼마 정도? 음식점 한 10억 하나요? 30억? 10억입니다. 네, 10억이요. 그러면 도소매는
도소매가 한 50억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마다 매출의 기준에 따라서 소상공인인지 아닌지가 좀 갈리게 돼요. 네. 그리고 또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 5명 이하인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때에는 사장님을 제외한, 이것도 많이 헷갈리세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예외적으로 제조업이나 그리고 운수업, 광업 이런 곳은 10인 이하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네.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제조업 대표인데 매출이 100억이고 근로자 수도 한 10명입니다. 그럼 나는 소상공인 아니겠지 하고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어떤 정책 자금을 좀 신경 안 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은 분명히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그 중에 보는 건 두 가지, 이제 매출과 그리고 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그런 기준, 그런 건 뭐 이제 표를 통해서 또 추후에 이제 자료 화면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대표주식 제외하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뭐 운수업이나 이런 광업이나 좀 예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인까지도 소상공인에 속한다. 네. 이 메시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자영업자를 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제조업이신 경우도 아니면은 건설업의 경우도 매출이 높다고 해도 이 소진공에서 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대표님들 만약 있으시다면은 조금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된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좀 뜨고 있는 그런 자금도 좀 있나요? 뜨고 있느냐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 가장 빠르게 자금이 소진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자금이길래 그렇게 수요가 높은가요? 우선 첫 번째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직접 대출이에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이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또 기관에 또 방문을 해서 네. 거기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리 대출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진공에서 직접 예상을 편성해서 바로 대표자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네네. 이게 왜 좋냐?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습니다. 낮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유통 과정이 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좀 낫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자마다 어떤 융자 한도, 여신 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이 직접 대출은 이 융자 한도에 대해서 조금은 프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다, 나는 안 되겠는데 하더라도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있는 대표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되게 유익하네요. 그리고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요즘 4차 산업에 맞는 어떤 스마트 기술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고, 요즘에 뭐 스마트 스토어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2024년에 처음 생긴 자금이에요.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2월 그리고 3월 2번 정도 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승인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그런 업장들만 자금이 지원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사실 일반 대표님들이 쓰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도움을 좀 이렇게 같이 받으셔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자금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기업에 맞는 자금은 조금 하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금인지 내 기업에 맞는지 그걸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고, 막연하다고 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 도전한다고 해서 사실 돈 드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서류만 제출하면은 9개월에 대한 사유까지도 공유를 해주세요, 기관에서. 네네. 그거를 또 보완하면 다음 달에 또 자금을 지원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 팀장님께서 일단은 두드려라. 그럼 이제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담아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어떤 그냥 내 기업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긴다기보다
우선은 사이트 들어가서 우선은 신청해보고 부결 사유를 좀 보완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자금을 좀 받는 것도 너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제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또 확실하게 또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자금에 관련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